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철면피 문재인, 철판 문재인입니다. 우파와 비판 세력은 또한 한국당은 문재인을 갖다가 내로남불 정부를 하는데요.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 가지고 하는 문재인의 철면피적인 악정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국당이 유약하다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7월 2일이 어떤 날입니까? 7월 2일이 미북이 판문점에서 대 이벤트 쇼를 하고 미북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은 끼려다가 못 끼고 왕따만 당하고 주전자, 구멍 뚫린 주전자 역할을 한 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7월 2일 날 나와가지고 휴가를 잘 쉬고 나와가지고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위급성, 대한민국의 힘든 점을 갖다가 고백을 하는 국무회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6월 30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9일, 30일 날 일본의 한국경제법이 시작한 날 아니에요. 이 사람은 4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7월 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문재인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상상력을 본받아야 한다는 망발을 쏟아내가지고 제가 존나게 깠죠, 그죠? 그 7월 2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미국 정상회담에 한국에 왕따 당하고, 한국의 꼬라지가 우습게 됐고, 일본의 아베가 대규모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날 아닙니까? 그럼 나와서 그거를 일본의 경제보복을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문재인이가 한 말이 뭡니까?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 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 납득하기 어렵다 하고 질책을 했다는 게 어제부터 신문기사에 뜨는데요. 질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할 일이 그것뿐이 없냐? 네가 할 일은 오로지 그냥 선거, 내년 총선, 정권 연장, 북한 이것뿐이 없냐 말이다. 이 시급한 국가적인 난제,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왜 광화문을 들고 나오냐 이 말이죠. 문재인이 대가리에는 항상 그런 생각뿐이 없어요. 이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낄낄빠빠, 낄 때 못, 낄 때 안 끼고, 빠질 때 안 빠지는 문재인이에요, 얘가. 끼고 빠지는 걸 하지를 못해. 이런 친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니 국가가 지금 망하고 있죠. 외교 전선에서도 끼야 될 때는 안 끼어, 못 끼어. 빠질 때는 또 안 빠지고 쩝쩝대고 그냥 거의 이러고 있어. 그래 짜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자괴감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박근혜가 쓴 말이기 때문에. 서울시 강행 때 문재인이가 서울시 강행 때 충돌만 막은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아니 뭐 아름답지 못하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이에요? 너 시나 써 임마, 시나. 영하나 봐 그냥, 영하나. 말도 말이죠. 하는 거 보면은 이건 누가 적어줬는지 모르지만은 난 이거는 문재인이 머리에서 나왔다고 봐요. 뭐가 아름답지 못해? 아니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데 아름다움을 갖다가 광화문 천막에 철거와 그 폭행에 대해서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을 쓰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 이낙연이가 나와요. 어제 우리 공화당 천막 철거에 경찰이 방관한 건 시정될 것이다. 공화당 천막이 경찰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광화문 천막을 갖다가 불법인이 철거하라. 공화당 천막이 불법인이 철거하라. 이낙연이가 말을 하면은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지방지자체의 관할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낙연과 문재인은 스스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화국을 불법공화국, 법을 무시하는 공화국을 지금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이런 것들이
법으로 엄정히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에 관한 지자체가 관할. 그럼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것을 경찰이 갖다가 막지 못하고 철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애국당, 공화당,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대들었다고 그거를 잡아들이지 못해서 말이죠. 아름답지 못하다. 대통령과 이낙연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애국당, 우리 공화당에서 말이죠. 그 우공당이라고 합시다. 우공당에서 지금 현재 이 강화문 천막을 짓고 그 강화문 남대문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시위하고 하는 게 말이죠. 조원진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명으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르신들이 조원진을 따라서 박근혜 탄핵 무효, 친미, 반문재인을 왜 안 해쳐주면은 조원진의 존재감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당에서도 일단은 우리 우공당을 갖다가 껴안아야 돼요. 껴안아야 되는데 지금 여권과 문바와 대통령 이하 이것들은 말이죠. 우리 우공당의 그 시위 데모를 갖다가 한국당에 덤탱이를 씌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당이 가운데서 어물쩡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은 결국 우공당을 갖다 껴안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우파에 대해서 우공당을 갖다가 극으로 몰면서 전체 우파를 지금 극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탠스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당에서. 끌어내든가 안 뜬가 해야 되는데 우공당 조원진이가 너무 강하게 버틴다는 거죠. 혹시나 말이죠. 연동제가 되면은 열성내지 15석을 갖다가 얻으면은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연동제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선거제도로 가가지고 우공당에서 의석을 갖다가 비례대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박근혜라는 분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근혜라는 분은 그 성부사 기질이 있어요. 성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정권의 제거를 위해서 하죠. 자기 일신을 위해 가지고 옛날에 뭐 친박연대가 탄생할 적에는 자기 대권을 자기가 갖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그죠? 이명박과 극한 대치를 하고 있었고. 그러나 이번에는 박근혜는 문재인 제거에 먼저 앞장설 겁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틀려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우파 승리를 위하여 해가지고, 현재 정치 지형, 미래 정치 지형, 거기에 대해서 세 개의 동영상을 초기에 올린 거 있어요. 시간 있으면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뭐 똑똑하거나, 이 사태나 이 시국을 갖다 정확하게,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바둑을 안 두는 사람이 더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원진이 하나 믿고 박근혜가 불 속으로 뛰어들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철면 피인 것은 말이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도 그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부산 동의대 사건 1989년에 부산 동의대 사건 1989년 이때 한창 회사 다닐 텐데 캠퍼스에서 동의대 애들이 말이죠.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시위를 해요. 그래 경찰이 한 700명이 투입이 됩니다. 600명인가? 700명 투입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동의대에서 신나와 석유 같은 걸 배치하고 나니까 학생들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끌어내기 위해서 경찰이 진입을 합니다. 한 600명이. 이때 동의대 애들이 이 꼴통 새끼들이 말이야. 이 어린 놈들이 동의대 애들이 신나와 그 석유를 뿌려가지고 경찰들이 7명이 죽습니다. 7명이. 학생들은 안 죽어요. 7명이 죽고 경찰들이 그 10명이 중화상을 입어요. 이게 아주 처참한 거죠. 이거 처참한 거. 이거 그 당시에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어요. 동일의 사건 이후로 학생 운동권이 주사파 운동권이 화끈히 꺾이게 됩니다. 주사파 운동권의 세력이. 이 당시에 문재인이가 동일의 사건을 변호를 해요. 변호를 하는데 변호한 게 가짜죠.
경찰은 도서관 내부 구조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진입해가지고 들어가서 경찰이 더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갖다 확립하기 위해서 죽은 경찰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동의대 학생을 변호하게 되죠. 문재인이가 변호사로 나서면서. 그래서 문재인이는 농성 학생들의 무조건 일방적인 매도는 안 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경찰의 작전 실패를 갖다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작전을 지휘한 부산경찰서 고위직들을 4명을 고소를 합니다. 문재인이가. 검찰에 고소를 해요. 이 철면피죠. 철면피. 우리는 이거를 갖다 말이죠. 시위대와 진압자와 그렇죠? 학생과 시민과 경찰이 맞붙을지게 균형감 있게 봐줘야 돼요. 문재인 이 자식은 말이죠. 완전히 뺑 돌아버렸어. 무조건 데모는 오라. 누구한테? 이명박 박근혜한테 대드는 데모는 오라. 자기한테 대드는 데모는 싫어.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한심한 놈이죠. 한심한 놈. 철면피라는 소리를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기사에도 떴어요. 철면피. 문재인 청와대 청와대 옆에서 천막을 치는 민노총, 정교정, 희한 야리꾸리한 북한파, 주사파, 걔네들이 이거 노란 천막, 빨간 천막, 파란 천막, 오색빛깔 무지개 천막을 치고 문재인한테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가만히 놔둬요. 그죠? 그리고 반미도 가만히 놔둬요. 반미 시위대도. 그죠? 트럼프가 오면은 트럼프한테 화염병 던지고 성조기를 갖다 불태우는 애들은 가만히 놔둬요. 근데 유독 문재인을 비판하고 문재인이 물러가라고 그러고 옛날에 박근혜 탄핵이 잘못했다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 이 자식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공산주의자 좌파 이걸 떠나가지고 문재인의 대가리가 협량이 좁쌀만해. 이런 친구가 무슨 대통령을 해. 상대편을 갖다가 포용도 못하는 사람이. 이 애국당, 우공당 광화문 천막은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은 자기들 풀에 죽을 것이고 그냥 자꾸 서울 이 박원순이가 그냥 철거하려고 그러고 문재인이가 또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우공당에도 존재감만 일어나는 거야. 박원순이도 존재감만 일어나고. 이거 국가적인 일도 아니에요. 왜 이런 국가적인 일도 아닌 것을 문재인이가 국무회의에서만 씨불거렸냐 말이지. 이게 국가적인 일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우공당의 정치 세력화가 커요? 안 그렇죠? 우공당은 정의당보다 못하고 평화당보다 못하고 세력이 그래요. 현재 자기들끼리 지금 노는 거예요. 쉽게 하면 시위 문화가 지금 정착되고 있어요. 촛불도 그게 시위 문화라면은 우공당의 시위도 시위 문화라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거리 행진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거리 행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놔두시면 돼요. 놔두면 되는데 무슨 대통령이랑이라서 국가적인 업무도 아닌데 말이지. 사회가 100이라면은 우공당은 말 1%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대통령이 나와서 지랄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왜 사건을 더 키우고 자기의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정권 연장을 꾀하냐 말이죠.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이런 거는 문재인이 하는 게. 이 우리 공화당의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총선이 8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내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우공당을 비난하고 우공당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파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세력이 뭉쳐야 돼요. 전체 세력이.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문재인 못 꺾습니다. 요번에. 한번 보세요. 2%가 뛰어나가도 문재인 쪽에서 칼을 들이대가지고 같이 그냥 2% 세력을 갖다가 90% 세력에 그렇게 덤탱이를 쌓여버리면은 여론전에서 못 이깁니다. 오늘도 좀 덥지만 말이죠. 힘내시고 하루 보내십시오. 좀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보고TV 여명이었습니다.